안녕하세요. 제가 사연 작가인 30대 여성입니다. 일상에서 사연을 듣는 것을 즐기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커지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정엄마는 생선 요리 가게를 운영하며 저희 자매를 키우셨는데 오래전부터 친정엄마와는 달리 이 상황을 일관적으로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엄마는 솔로로 가게를 운영하며 두 자매를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며 격려해 주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시기하며 생선 요리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지난해까지 김밥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남편이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해서 뜨거운 돈을 벌지 않았다면 아마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김밥 가게에서 손에 참기름 냄새를 내며 일하셨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입장에서 생선 요리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천박하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40대 여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밥을 먹고 못 보는 것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가난한 가족이 있다. 아픔 속에서 생선을 구워 먹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로 안타까웠다. 어렸을 적부터 고기 대신 생선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식들에겐 떡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디선가 사부님도 생선을 구워 먹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식사를 하며 살아가는 형편일 때 탱자 된장을 만드는 며느리는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 아들의 형편을 돌보기 위해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속상하다. 사부님이 좋아해 주시는 만큼 진심이 다하야 하는데도 아들의 부인은 시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오직 기생이나 같다. 마음은 아픈데 말은 못하겠다. 임신 준비로 인해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길 기대했다. 아들의 지출을 통해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알았지만 입에서 나오듯이 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예상치 못하다. 때론 가는 논에 단비가 내려서 정말 행복하다. 당시 친정어머님은 식당 손님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나이가 있고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인지 2달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나아지는 병세인데 어머님이는 쉬는 새 없이 일해왔기 때문에 나아지는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뭐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친정 오빠도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어요. 누군가 어머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어머님 대신 월세를 내거나 생선구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남편도 몰래 모은 돈이 없었고 임신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생선구이 가게 일도 못할 정도로 아프셔서 더 걱정되었어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성격상 자식에게 무리를 지우지 않으셔서 더욱 답답했어요. 결국 2달이 지나고 어머님의 전염병이 나았고 나는 곧바로 생선구이 가게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친정사돈에게 대신 감사한다고 애미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돈이라 해도 아이들 세상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돈이 월세까지 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맞다는 걸 생각했어? 사돈이 불쾌한 말을 하는 선인장인 줄 알았더니 하늘로부터 단비를 내려주는 귀인이었단 말이야. 엄마가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물어보니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둘째가 서러울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얘는 듣는 귀가 있는 법인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까? 월세를 내면서 시어머니가 이러더라. 다가가다가 내 시어머니가 무척 멋있다고 생각하며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화통한 것도 아닌데 왜게 나에게 도와줄 줄 아무리 아미가 괜찮다고 하여도 자식을 무책으로 혼내는 것은 누가 보려나. 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 내 시어머니는 너무 멋있어. 화통한데 가족을 돌보는 것도 알아주며 사돈이 그리 나오니까 나도 화통하게 간주하네.
회식 때마다 멀리서 오셔서 생선구이를 사주시는데 정말 고맙고 내가 말년에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위한다는 마음만으로도 크게 감동받았어. 시어머니가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미국 출장 중인 친정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친정오빠는 시어머니에게 월세의 2배인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은혜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정엄마가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카운터 밑에는 전기세 미납고지서와 카드값 연체가 발견되었고 친정엄마는 이것들을 숨기려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여 매출을 올려주지만 친정엄마는 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고 걱정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유독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꼈고 결국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알아서 부정한 친정어머니가 사기당할지도 모릅니다. 사기당하지 않아도 믿음직한 군인 남편을 둔다고 해도 돈이 빨리 떨어지는 상황은 이상하죠. 더 이상 친정어머니를 혼자 두기 어려웠지만 잠시 친정오빠가 돌아왔을 때 가게를 자주 방문하여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일찍 들어서 운에 의한 승리를 찾을 수 없다면 친정오빠와 함께 어머니가 속은 사람의 진실을 파헤치는 게 더 나았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친정오빠에게 설명한 뒤 계속 가게를 방문하여 상황을 살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인이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당황하여 신속히 장을 보러 나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은혜에 직접 생일상을 차리고 싶었기 때문에 전날 남편에게 미리 열쇠를 받아갔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집 문을 열자마자 이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더군요.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열린 창밖에서 흘러나온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냥 앉아버렸죠. 전날부터 사온 것들이 바구니 밖으로 흐르는 것을 몰랐어요. 역시 생인 것 같습니다. 돈을 써서 아주 신사처럼 대접을 받는데 요즘은 내가 하느님인 것 같은 기분이라니까 요즘 재미를 좀 보고 있어? 특히 싸가지 없는 녀석이 내 앞에 떠받들며 기를 부려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참기름을 사다 놓지 않잖아. 딸들이라며 그들을 챙겨줄 수 없어서 화를 낸다. 참기름이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언니는 눈치를 줘야 해. 어쩜 100만 원을 쓰고 평생 노예를 둘이나 얻었어. 언니는 우리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인데 돈을 잘 버는 아들 덕분에 대방어 김밥집을 그만두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소중한 손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니까 매주 콩을 쓰는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즐거울까? 유리개는 언니를 보고 배워서 모임에도 안 나오잖아. 그런 성주려는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결론은 그래서 대단하지도 않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엮이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애를 낳고 며느리를 돌볼 것이라고 그냥 손을 놓아두면 바보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도 못 벌리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보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특히 며느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자신의 머리가 잘 굴러야 하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지역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해. 언니가 말한 것이 맞아? 속담 중에는 집에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라는 것도 있잖아. 성철이가 왜 그렇게 똑똑한지 궁금했더니 다들 언니를 닮았어서였구나. 그렇다면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인데 엄마 머리를 닮았다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럼 그 비가 어디로 가겠어? 우리 아들도 그 말을 한다더라. 내가 보는 사부인 가게에서 공짜로 회식하게 되어서 좋다며. 엄마가 똑똑하면 자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100만 원 내고도 저 정도의 것만 샀으면 잘한 거지? 손바닥까지 칠 정도로 박장대소하는 시어머니와 그 무리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기 위해 무겁게 장을 본 것이 그리 좋지 않았고 친정엄마에게 미안했어요. 잠시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어머니를 어줬건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목이 마른 듯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악행을 폭로했던 친구들이 자랑하는 내용을 모두 부인했어요. 지금도 어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아. 지금 즐거운 것 같아서 웃고 떠들고 있지만 어머니의 친구들과 평생 다투며 살 줄 알아요.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 미쳤네요. 어디서 생일날 시험을 보느냐고 그리고 못 썼는지 부인이 도와준 다음에 더 자랑스레 할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돈을 받고 혼자 축제한다는 것은 즐겁다고 하고 있지만 이제 받은 돈은 모두 소비되었어요. 이게 뭘까요? 요즘 모기들은 가을까지도 사람의 피를 흡수하며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왜 어머니의 입은 벌써 삐뚤어진 걸까요? 입에 든 것은 소화될 거니까 어머니는 단지 100만 원을 입금하고 시어머니 형님에게 200만 원을 받아먹으면서 그 차이를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배꼽도 맞는 크기로 하는 게 좋죠. 자신의 이익을 보기 위해 하려는 것은 다 해봐도 되지만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건 참지 못하니까 당장 오빠로부터 받은 200만 원과 회식비까지 바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멍청해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치 없고 어리석은지 어떤 정도인지 말이 되나요? 뭐, 벼락 맞아서 자존심이란 건 있나요? 지혜롭게 사는 게 고생스러워서 희생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집에 며느리 자리도 마련해주고 뭐가 어떻길래 아들이 속았다 할 게 없다니까. 지금이라도 이혼당하고 싶지 않다면 바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 씻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사과를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해야 하니까요. 어머니랑 함께 해주세요. 잘난 아들 농간질 날 때 당신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했나요? 친구들과 즐겁게 에어컨을 틀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 어머니는 전기세도 못 내고 더위 속에서 선풍기를 틀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는 아들이 데리고 온 회사 동료를 대접하느라 허리도 못 펼치고 생선만 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꿀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휴, 돈 버는 자신도 아니고 그 정도 생선구이로 난리를 피우네요. 일이익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도 감사해야 하는데 주둥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그만일 텐데요. 돈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여기 있어라고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제 얼굴에 던지셨어요. 지폐가 턱에 들렸다가 떨어지자 당신은 말을 못했을 거예요. 한 장이 얼굴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지폐를 던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참기 힘들었겠죠. 시어머니가 나와 당신,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됐을 텐데요. 확신하건대 시어머니는 우리를 동네를 떠도는 강아지보다 못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주울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눈이 시릴 정도로 눈을 부릅떠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시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미안한 내색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사랑도 없는 사부인이 농락할 생각을 하냐고요?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나쁜 짓은 안 한다고요? 구질구질한 너희 집구석에 있는 여편의 가정부로 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집구석이 때문에 그런가 돈벌레보다 돈돈돈 타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지 적선하는 척해서 던져주거나 먹고 떨어져라. 어머니, 어떻게 끝까지 가족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았나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한 장을 또 꺼내 손에서 흔들더라고요. 마치 저를 조롱하듯이 말이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친정엄마의 가게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얼마나 얼이 빠져 있었는지, 언제 시댁에서 나와 무엇을 타고 가게에 왔는지 기억조차 안 날 지경이었지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엄마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네요. 왜 딸인 저에게 한마디 언짢아라도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욕적인 행동이 참기만 했을까요? 속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끝난 이야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결국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에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지금은 편안한 분위기 속의 이야기를 즐기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담아두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들으러 가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력당함에 느끼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가족 이외에도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챙겨주는 5소년의 가족들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네요. 또한 씁쓸한 감정까지도요. 시댁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어떻게 횡포를 부리고 친정 식구들을 굴레에 놓더라도 남편만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심성을 이해해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요. 그러나 콩을 심이 장에 파디 나지 않듯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의 밑에서 자라면서 반성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이 잘못을 한데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나에게 부디 화를 냈어요. 벗은 옷을 바닥에 내뱉고 고함이 지르며 각종 욕을 다 내어요. 다른 좋은 날들을 모두 내버려두고 꼭 우리 엄마의 생일에 시비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엄마의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동네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아들이 한가정 투자로 부자가 됐던 그 집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겠다고 화를 냈어. 동네에 엄청난 여자로서 망신을 경험한 당신과 참 클 여자로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니? 그때가 마지막 경고니까 내가 주는? 금전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면 앞으로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는 말야. 나의 남편은 어머니의 시선만을 챙기려 하며 가르치기 위해 엄격한 훈육을 가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회의가 들었어. 내가 이런 사람과 어째서 만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그의 말만 듣고 이유 없이 말을 연달아 내게 쏟아붙이는 남편을 보며 이혼을 고려하기도 했어. 돈을 많이 버는 남편이라고 해도 소중한 사람을 상처 주는 인간이라면 헤어져야 맞는 거 아닌가 해. 그러나 구부정한 행동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을 보며 가출 중인 내 영혼이 다시 들어온 것을 느꼈어.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어. 제 말을 듣지 않고 자신만 들뜬다 해도 변덕스럽게 행동해도 장모님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 내가 미안해하지 않고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에게 건넨다면서 돈을 벌러 가는데 대들지 않을 줄도 모르고 창피할 줄도 모르고 감히 대들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가게에 가서 배 터지도록 생선과 함께 먹었지만 괜찮아. 당신 회사 사람들과 회식 때 공짜로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소금 장수도 당신만큼 재미있게 굴지는 않겠지. 어머니 형편이 좋을 때 내가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고 장무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먹어야 했었잖아. 이제 와서 돈 타령하는 건 싫어. 어머니가 도와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 장모님이 전염병 걸렸을 때 도와준 것을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내게 돈을 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무슨 생선을 굽든가 아니다. 아니 정말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놈은 3달 동안 월세 2달을 내지 않은 채로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가게에 가서 장머리를 긁게 했어요. 그 뒤로 한 번 더 이렇게 했다간 말싸움으로 끝나겠다 싶어요. 남편은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혀를 내두르는 말로 절로 괴로워졌어요. 그 현알마다 이상한 말을 한다 보니 머리에 피가 몰려 힘들게 먹었어요. 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너무 슬퍼했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속을 이간질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죠. 남편과 한 집에 있으면서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친정엄마가 생선 굽기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운명적인 이유로 친정엄마는 생선 굽기 가게를 영원히 폐업해야 했어요. 최근 들어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기침과 피가 나는 소리로 고생하셨더니 병원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평생 술과 담배를 조차 하지 않았던 친정엄마가 숯불 앞에서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생선을 구우면서 연기를 마신 것이 원인이었어요.
친정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친정 오빠가 급히 입국하게 되었고 나와 언니는 대학병원까지 함께 찾았어요. 친정 오빠와 언니가 어머님의 수술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동안 나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술비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은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님의 상태는 저도 봐도 매우 좋지 않았어요.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으며 진행 후에도 감기처럼 보이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워요. 어머님이 폐암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몇 달 뒤 어머님이 수술 중이었고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님의 휴대폰이 울리며 전화가 오더군요. 확인해보니 전기세와 공과금에 대한 독촉장이 몰려왔어요. 친정 오빠와 언니도 병원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남편은 친정으로 가서 공과금 내역서를 확인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최소한 사람다운 일을 해주길 바랬어요.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그 다음 날인데 그날만큼은 예에 바르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친정에 도착해서 공과금 내역서를 건네며 불평하더라고요. 살면서 돈도 벌지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목숨줄만 즐겨 끌어당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장모님의 수술비와 병원비는 제 통장에서 빼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이혼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대처했어요. 남편은 이제는 친정 어머니의 목숨을 가벼운 마음으로 조롱했어요. 그것도 친정 오빠와 언니 앞에서 말이죠. 저를 쏟아내는 남편에게 말하려던 찰나 친정 오빠는 가만히 있지 않고 서류를 남편에게 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염치 없는 놈, 내가 좋아서 봐줬다고 생각하지 마. 다 알면서도 뭘 이러고 있어? 널 괴롭히는 일이 생길까봐 참아왔는데 내 동생을 잘 돌봐줘. 그런데 장모의 목숨을 즐겨 끄는 것 같은 너희 집애들까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은 것만큼 갚을 것이니 다 알아둬. 일단은 말빨 잘 부리는 너희 매제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만 마시고 돈도 안 내고 생선을 먹은 죄값부터 갚아야겠다. 이런 죄값은 무엇이야? 아니, 대학을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족을 고소할 줄도 모르는구나. 그치지 않으려고 해. 호가 된다고 척하지 마. 조용히 지나가. 영리하게 머리를 돌리는 놈이 어디서 배운 건 있는 반면에 누가 속이 사기를 고발했는데 상습적으로 신문을 전파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라. 신문의 단식은 회사 사람들 모두가 속이기죄로 고발될 것이므로 내부 승진의 장벽이 얼마나 막힐지 보자. 그리고 어느 회사 가든 간에 버텨서 먹고 사는 장모장터에서 단식하고 먹지 않은 놈으로 소문내겠으니 헛된 짓은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형님도 한번 제대로 머리를 돌릴 줄 알았는데 내 뒷골만 따라다니며 속이기죄로 고발할 생각을 했냐? 어림도 없다. 살면서 혹작거리기 싫은 자식이라서 형님도 머리 한번 못 돌릴 줄 알았는데 뒷골 따라다니며 속이기죄로 고발할 생각을 한 거야? 어리석으면 용감하다던데 정말 좋네. 좋아, 마음대로 해봐. 내가 두려울 게 없어. 아직도 깨달지 못한 채 서류에 포함된 감춰진 비용 내역서와 CCTV 영상을 보니 여유로워 보였다. 서류 안에는 계산하지 않은 비용의 세부 내역과 CCTV 화면이 그대로 포착되어 있는데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쓸데없는 생각만 일삼는 남편의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에 항의했습니다. 여전히 정신이 덜 찬 것 같아 보여 썩었던 머리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료할 테니 기대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어리석다고 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건 가장도 중요한 자 무시하고 부모님 집사람들을 무시한다. 나이든 장모가 손자를 부려먹으려는 사악한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켜봐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지고 굴복하지 말아야 해. 인생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끌어들일 정도면 처조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날카롭게 하는지 알겠니? 기분 좋지 않은 날에도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불을 일으키지 마. 내가 말했잖아. 우리 며느리 집안은 법조계 한 자리마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집안이라고. 제 이야기에 남편은 고싸했어. 올케 언니는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지만 현재는 집안의 업무를 맡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만 법대 출신의 똑똑한 사람으로로
남편은 옳게 언니의 우아함을 인정하는데 나 같은 없었어. 마침내 남편은 자신이 잘못하다고 여겼지만 미련과 반성이 지나간 후에 좋아지는 것은 없어. 요즘 건물 투자로 인해 고민이 많아져서 예민해 보이네. 제가 사과해서 이번 한 번을 묵히자. 아직 입주자도 없어서 대출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정말 큰 문제야. 법조계 집안이란 말에 무섭긴 무서웠는지 남편은 곧바로 매번 회식 때 나온 금액을 친정 오빠의 통장에 몽땅 입금시키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하루가 다르게 병원에 찾아와 싹싹 빌기도 했어요. 한 번만 봐달라면서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친정엄마가 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라 해도 시원찮았지만 지금은 친정엄마가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남편을 병원 밖으로 내보냈어요. 사실 손바닥 뒤집듯 강한 사람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남편의 간사한 짓거리가 보기 싫은 것도 한몫했고요. 한동안 바닥에 달라붙은 껌딱지처럼 굴던 남편은 투자한 건물이 재개발 지역으로 떠오르자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 병원에서의 발길을 닦은 토군요. 곧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도 했지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업자들을 찾아 밖으로 싸돌아다닌 사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친정엄마는 곧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친정엄마의 수술은 무척이나 잘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친정엄마가 곧 쾌차할 거라는 희망을 걸었어요. 친정엄마 역시도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한 분이셨기에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고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 것과 별개로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가는. 외모를 보면 가슴이 아파왔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손톱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친정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서울로 와곤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항암 치료를 완료한 후에 만날 예정이었지만 친정어머니는 만나자고 하셨어요. 난 언제 나아지겠니? 지금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는 때에 후회하게 될 텐데. 그러나 나는 싫지만 놀라지 않을까 걱정해요. 알았다면 수술 전에 만났어야 했는데. 내 인생은 후회로 가득 차 있고 어머니가 미안해 했어요. 늙은 어머니가 나를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갔어야 했는데 후회만 가득한 지나간 행동을 후회해요. 친정 오빠와 이모가 병원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발을 조롱하며 어머니의 암 상황을 이용하는 남편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카페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했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자꾸만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엄마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 농담으로 남기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 한켠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남편은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이지만 나에게는 마음 아픈 상처가 됐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서도 그 말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데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나는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확실한 건 내가 엄마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엄마를 향한 마음과 존경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인해 나는 더 큰 결심과 용기를 솟게 했고 앞으로 남편과 마주할 때에도 더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감사한 마음도 느꼈습니다. 당신한테 우리 엄마 가발 사달라고 했어.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예쁜 가발 사준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인데? 당신이야말로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엄마가 무슨 암이야 뭐라는 꼬부라져 하고는 내가 이번 일만 끝나면 당신이랑은 무조건 이혼이야. 집구석에 먼지만 굴러다니는 집안 사람들을 내가 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돈 많고 든든한 백 가지고 있는 이쁜 마누라로 갈아 끼우면 그만일걸? 내가 건물주가 된 이상 당신 같은 거 이혼하면 그만이야.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기에 전 곧바로 짐을 들고 집을 나와 버렸네요.
저 역시도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몸이 편찮으신 친정엄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까 꾹 참는 것 뿐이었지요. 하지만 저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도 채 안 돼 눈을 감으시고 말았네요. 한평생 자식밖에 모르던 친정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정엄마의 고향 친구들을 제외하면 장례식장이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친정엄마와 올케 언니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는데요. 친정엄마가 제법 친밀하게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친정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려나 보다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서류들을 꺼내며 뜻밖의 소식을.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완전히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어머니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하여 형제간의 상속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용으로 요약한 한국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 가치가 5억으로 상승하였고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형제간의 의견이 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급된 어머니의 건강 문제와 가족 사이의 갈등이 뒷배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시거나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착한 시누인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은 조금 부끄럽지만 아가씨를 보며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시누인이 어디선가 지금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가씨가 돈을 가져가세요. 우리 올케 언니의 선행은 정말 천사적이지 않나요? 친정 오빠는 가정적인 것이 있지만 올케 언니가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돈 앞에서는 가족조차 서로 싸운다고 하지만 친정 오빠와 올케 언니는 계속해서 제게 신경을 써주려고 했어요. 그 어여쁜 마음에 저는 감회가 깊었고 친정 오빠 부부를 안아줘야만 했어요. 더불어 안도감도 느꼈어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되어야지 왜 아직도 안 오는 걸까요? 아무리 장모 등 꼴이어도 이렇게 나쁜 자식이어도 장모의 마지막으로 갈 길에 와야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날까지만 왔는데 왜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주냐고요? 내가 전화하면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가 전화 좀 해봐. 알겠다고 하면 내가 끌고 와서 엄마 앞에서 절하게 할 테니까요. 친정 오빠의 말을 듣고 제가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제가 묻기도 전에 남편은 화를 내며 왜 전화했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건물이 사기자 때문에 넘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르지 말아야 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그 사기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사기꾼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혼을 준비하며 아파트 상속과 소송까지 처리했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어요. 함께 사기꾼을 찾는 여정을 떠나자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며칠 동안 한쪽이 빳빳해진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운이 나쁘다고 하필 남편이 사기를 당해 가지고 있던 현금마저도 다 대출로 날린 것을 알았어요. 스트레스로 얼굴이 망가진 시어머니를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다 남편이 식탁 위에서 서류를 발견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서류에는 아파트 가치와 상속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린 것을 보고 마음이 안심되었어요. 그 돈으로 엄마를 위해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어요. 결국 잘난 아들이 어떻게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상환하고 남은 돈은 다시 사업에 쓰면 돼. 정작 북주인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벌써 발바닥에 땀이 나네.
춤을 추는 두 모자를 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했던 짓을 생각하면 돈이 있어도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야. 엄마도 앞니가 없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 왜 이래? 누가 임플란트 비용을 주겠대? 떡줄로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야? 내가 받을 돈 준비해둬야겠다. 내가 쌓아온 울분을 털어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던졌어. 이혼 소장을 보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해. 도대체 그 100만 원으로 언제까지 우겨먹을 건데? 어머니가 우겨먹어서 맹탕이나 되어버릴 거야. 계속 이러면서 언제까지 은혜를 타령할 건데? 그럴 거면 그때 돈 더 쓰던가? 왜 이제서야 이래? 월세 내줄 때는 좋다고 달려들다가 이제 왜 이래?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월세 내주지 좋아했다가 이젠 망했다면서 남편이랑 버리고 싶다는 게 뭔데? 너가 좋다고 이혼을 하려는 거야? 아빠 가야지. 아빠 와이프랑 절대 이혼을 말고 꼭 가지고 와야 한다. 어머니가 앞니가 없어서야 제대로 고기를 없앴어. 바람이 세게 들어올 것 같은데 쓸데없는 말 좀 삼가세요. 그렇게 입 벌리고 아무 말이나 하다가 벌레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조심성을 갖고 행동하세요. 달하게 가려면 가세요. 저는 장모님을 비웃고 조롱한 사람과는 결코 같이 살 수 없으니 어디 이혼할지 안 할지는 법원에 맡겨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잘 나가는 변호사인 올케 언니의 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4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친정에 도움을 준 정도를 이야기하며 4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증여를 받은 자의 재산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4억을 가져가는 조건조차 성립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재산 이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재분배가 불가능했던 거죠. 이에 남편은 법원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통제를 잃어 책상을 내리치며 후회할 뿐이었어요. 결국 이혼할 수 없다며 끝을 맺을 때의 말도 하며 아내가 잘못했을 때 친정 엄마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한 관여하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을 되돌아봐 주세요. 빚쟁이로부터 쫓기지 않으려면 좀 귀찮아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누가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겠어요? 제발 좀 봐요. 저쪽 아들의 회사가 망하고 장모를 찔러먹는 호구자식으로 소문 안 나게 된 걸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넘겨야죠. 저희 가족에게 끌리던 장모님은 친정어머니가 혼자 호통을 치던 것에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리는 일이었어요. 그 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분할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아파트의 가격이 2억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아파트를 팔고 매매하기로 했고 매매하고 나서 전 남편과 전 애송이는 함께 찾아와 싹싹 빌었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갈 곳이 없다며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죠. 염치 없이 찾아온 두 사람에게 집을 내어주기로 결정했지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소량의 금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생선구이 가게를 양도했어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생선구이 가게로 보내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친정 오빠 내외와 함께 그 가게를 방문했어요. 두 사람은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숯불로 생선을 구워 먹어서에 이르러요. 남편이 나를 발견하자마자 생선을 그만둔 채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힘든 것은 모르고 한동안 사람들과 생선을 굽다가 이렇게 미쳤었나 싶었어요. 고생해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면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형님, 재결혼하면 이 사람을 다시 고생시킬 일 없을 테니 도와주세요. 오빠, 너 미쳤어. 빚 갚을 수 있게 도와주려 해. 생선을 굽는 이랑 다시 결합하고 싶은 거냐? 엄마, 생선을 굽는 건 천박하냐? 이런 일몰의 사이 대성주 어머니가 말을 하셨지요. 열심히 일해라. 친정 오빠는 전 남편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싶었나 봐요.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남편과의 이혼도 제대로 못할 뻔했을 거예요.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